여기는 뭐냐면 특수한 경우니까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취득 원가를 얼마로 할 거냐라는 거예요. 뭐냐면 유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사오는 게 일반적이죠. 취득이라는 거. 근데 유형자산은 특이한 취득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실게요. 자, 일단 여기 위는 안 나오니까 두 번째부터 보실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자, 보시면 자, 내가 토지하고 건물을 10억 주고 샀어요. 토지하고 건물을 10억 주고 산 거예요. 알죠? 이게 일괄구입니다. 일괄구입. 되시겠어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을 10억 주고 샀는데, 자, 토지하고 건물을 왜 샀냐면 나는 원래 토지만 땅만 필요했어. 땅만. 원래 땅만 필요했는데 건물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해되세요? 근데 땅만 필요하니까 나는 건물 필요 없거든요. 알죠? 건물이 필요 없어가지고 건물을 바로 철거시켜버린 거야. 사자마자. 이해되세요? 그럼 내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다시 뭐 돈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나갔대요. 되셨죠? 자,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토지하고 건물을 샀고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했죠. 바로. 다 뭐가 필요해서 그래요? 땅이 필요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거. 형식은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사고 건물을 철거한 게 눈에 보이는 형식이지만 실질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난 땅이 필요해서 그 돈을 다 쓴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있죠. 내가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사자마자 건물을 철거한 거예요. 당초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었죠.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사고 10억이었죠. 걔랑 건물 철거하면서 1억 썼죠. 총 11억이죠. 그 11억을 전부 다 토지로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숨겨져 있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내일 실기 때 할 거예요. 여러분 분량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내일 실기 그 문제 있을 때 또 설명할 거예요. 하지 마시고. 우리 교재 없어서 그래요.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아주 부가가치세에서 내지만 여기선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할게요. 요거. 자, 이거는 사례도 준비해놨어요. 여기 사용 중인 회사 건물의 철거. 자, 이건 뭐냐면 내가 건물을 철거한 이유가 새 건물 지으려고 기존에 사용 중이던 건물을 때려 부순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존에 사용 중인 건물을 내가 왜 부셨냐면 새 건물 지으려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철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보실 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분계를 어떻게 끝냐라는 거예요. 새 건물 아니에요. 기존 건물 분계, 기존 건물 분계에 보시죠. 뭐야? 사례 안 해놨네? 사례가 왜 없지? 해볼게요. 저 이메일 사야 될게요. 왜 안 해놨지? 네,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기존 건물입니다. 자, 기존 건물이 장부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건물 10억. 이해되시겠죠? 건물을 10억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우리 방금 봤었지만 감가상각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반드시 달고 다녀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감누라고 좀 할 감누 줄여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얘가 이제 9억 이렇게 돼 있대요. 되시겠죠? 이 건물을 철거를 한 겁니다. T 되셨어요? 철거. 자, 그럼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그럼 이 건물은 10억 주고 샀고 여태까지 사용해서 9억 까진 거잖아요. 그러면 1억이 남아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10억하고 빼기 9억 있죠. 그럼 얘를 이제 철거했으니까 정부에서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제거할 때는 절대 퉁쳐서 못 제거합니다. 이렇게 각각 쓰는 애들은 각각 제거하셔야 돼요. 왜냐면 1억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10억 빼기 9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10억도 제거하고 9억도 제거 이렇게 각각 수작업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셨죠?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시다발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국사 시간 아니지만 이 건물이 귀족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획은 노비예요, 노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뭐 이상한 사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여러 배우셨죠? 우리가 옛날 그 고조선 같은 시대 때는 어떻게 귀족이 죽으면 노비도 상처 묻어버리죠. 그죠? 순장 맞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즉 건물이 까이잖아요. 철거 했으니까 또 건물 따라다니는 감가상각 누계도 같이 날아가야 된다. 같이 운명 공동체는 항상 맞죠? 잘 보세요. 자, 지금 하는 건 기존 건물 까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물 10억 날아가야죠. 그렇죠? 건물은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날아가는 거 감소니까 대변입니다. 그렇죠? 대변. 근데 여기에 겹치나? 자, 할게요. 여기에 지금 사례에서는 10억이 날아가야 돼요. 맞죠? 10억. 되셨어요? 그렇게? 자, 그러면 건물 날렸으니까 건물 날아갔으면 이 감가상각 누계 혼자 딸랑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주인이 사라졌잖아요. 얘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얘도 같이 날아가야 돼요. 알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 날립니다. 자, 그럼 감가상각 누계의 위치 해볼게요. 위치. 자, 얘는 자산을 차감하는 놈입니다. 그럼 자산은 차감하는 놈이니까 얘 태생이 어디예요? 우선 대변태생이에요. 대변태생. 단지 붙어 다녀야 되니까 차변에 음수도 붙어 다니는 거지만 우리가 분기할 때는 무조건 금액이 플러스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차감이니까 대변태생입니다. 그렇죠? 그럼 대변태생을 지금 또 날려야죠. 날려야 되니까 어디로 날려요? 그죠? 차변으로 날려요. 차변. 그렇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하고 얘는 나중에 감가상각 누계 검색하시면 뭐 건물도 있고 비품도 있고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 어저께 참고란 있었죠? 참고란에 건물과 관련된 감도 보시면 돼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네. 그럼 여기다가 9억을 적으시는 거예요. 실제 실기하실 때.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머리를 혹사시켰죠? 왜 혹사시켰냐면 태생이 어디고 일단 한번 생각했고 태생이 어디고 한번 생각했고 까야 되니까 반대편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건 머리를 좀 혹사시킨 거예요. 어떻게 쉽게 하시면 되냐? 앞으로 이런 데도 쉽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건물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반대편 태생이죠. 왜냐하면 건물을 까는 놈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얘는 반대편 태생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당연히 없어질 때도 건물의 반대편도 없어져야 돼요. 태생 자체가 건물의 반대편 태생이니까 날릴 때도 반대편으로 날리시면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실수는 이해하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 회계에서는 기존 건물을 새 법을 짓기 위해서 철거했죠. 얘를 회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냥 처분한 것으로 봐요. 돈 한 푼도 못 받고 기존 건물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회계에서. 실제로. 그래서 1억짜리 건물을 돈 한 푼도 못 받고 팔았다라고 해석하거든요. 회계에서. 그래서 건물과 같은 유형 자산을 처분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여기에 1억을 적는 거예요. 알죠? 그냥 처분 손실 떨어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있었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철거했잖아요. 철거하면서 얼마 썼냐면 1,000만 원 썼대요. 1,000만 원. 이해되세요? 철거하면서 1,000만 원 썼대요. 그래서 여기 대변에 현금 등 여기에 1,000만 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철거업체한테 준 건 자산 취득과 관련이 없죠. 기존 건물을 취득하면서 우리가 철거비 준 게 아니라 기존 건물을 없애려고 한 거기 때문에 자산 취득과 관련이 없이 쓴 거죠. 맞죠? 그럼 제가 그랬죠. 자산 취득과 관련되면 쓴 것은 자산. 나머지 비용만 얘기해요. 자산 취득 관련이 없으면. 맞죠? 그럼 얘는 비용이 돼요. 철거비. 자산 취득과 관련이 없거든요. 오히려 자산을 없애는 데서 이해되세요? 그러면 비용은 뭐 철거, 비용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네, 되셨어요? 여기다가 1,000만 원. 그리고 다시 여기 지우고 다시 쓸게요. 1억 1,000만 원. 네, 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짜증나요. 왜 짜증나냐면 보세요. 얘가 만약에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죠. 어?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다면 우리가 이 계정 과목을 둘 다 각각 쓰는 게 아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하지만 유형자산 처분조실 영업 외 비용이거든요. 삼성전자가 건물 철거하면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영업 외 비용이죠. 그 다음에 철거 비용도 영업 외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이 난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 계정 과목을 구분할 필요 없어. 우리 중요하지 않은 거 통합하여 표시하는 그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 철거 비용을 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얹어요. 그래서 여기다 1억 1천만 원 정도 한꺼번에. 아시죠? 여기서 또 한 번 나와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거 통합하여 표시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있죠? 우리가 방금 사례에서 쉴드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뺀게 1억이잖아요. 여기에다 철거 관련 비용 1천만 원 있죠? 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한번 끝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물론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나 가끔씩 출제를 하더라. 가끔씩. 괜찮은데? 들어가고. 여기는 좀 짜증나는 쪽입니다. 하긴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워요. 여기가 좀 어려운 파트입니다. 자, 보시죠. 들어보실게요. 들어오세요. 자, 우리가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들이 뭐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기계 다 비싼 놈들이에요. 다. 맞죠? 비싼 애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유형자산을 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 유형자산을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해요. 워낙 비싸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부자니까 부자한테 뭘 걷고 싶어요? 국가나 지자체는 세금을 걷고 싶어요. 세금을. 그죠? 왜 세금을 걷고 싶냐면 좀 뭐 우리가 이제 국가나 공익에 좀 기여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세금을 직접적으로 내라고 하면 반발이 무지하게 심해요. 맞죠? 내가 왜 내 돈 가지고 샀는데 왜 세금을 내라고 지랄하세요? 이렇게. 맞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유형자산을 구입하잖아요. 유형자산을 구입하면은요, 그 구입할 당시에 해당 유형자산에 국가가 채권을 여러분들한테 강제적으로 사게끔 만들게 돼 있어, 그죠? 우리가 기억나지? 국공채가 국가가 거액의 자금, 국가를 운영할 거액의 자금이 필요해서 발행하는 우리가 채무증권을 국채라고 했죠? 그죠? 공공기관이 거액의 자금 끌어모으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공채라고 했고요. 맞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유형자산을 사는 사람이 강제적으로 사게끔 만들어요. 이게 아니라 해당 유형자산 가격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그걸 삼으로써 좀 공익이나 국회에 기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세금은 별도로 내세요 하면 심하니까 그냥 자산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실제로 사시냐면 만약에 차를 3천만 원 주고 사셨잖아요. 그럼 3천만 원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차 2,500만 원에 국공채가 500만 원 이 정도 들어가요. 20%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걸 나도 모르게 삽니다. 아시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왜 국채나 공채를 불가피하게 사게끔 만들 수밖에 없게 설계를 해놨냐라고 하면 그 국공채를 사야지만 그 해당 자산 있죠. 유형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논리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너들은 여기까지 일단 배경 설명드렸고 실제 문제로 가볼게요. 옛날에는 많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좀 안 되더라고요. 알죠? 대신에 말 문제는 전통적으로 많이 내 계속.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자 X1년 1월 1일 올해 자 차량 1,000원을 구입하면서 자 만기는 5년짜리 공채고 그 다음에 액면가액은 500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액면가액은 그 주식에선 좀 했었죠. 근데 우리가 공채는 액면가액을 처음 보시잖아요.
그죠? 액면가액은 좀 외워두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사채가 이제 회계 1급은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액면 금액은 뭐냐면 우리가 사채나 부채나 공채나 만기가 있단 말이에요. 만기에 그 국공채 사채를 발행한 애들 있죠. 걔네들이 갚아야 되는 금액을 우리가 액면 금액이다라고 불러요. 아셨죠? 사채로 설명드리면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만기가 5년짜리 사채 발행하잖아요. 5년 뒤에 그 금액을 갚을게요. 액면가액이라고 불러요. 이쪽 만기에 상환해야 될 금액. 그건 액면가액이다라고 불러요. 현재 가치 무시하시고. 현재 가치는 지금 설명 못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의 가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알죠? 현재 가치는 300원을 액면 금액으로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무조건 액면가액에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실제 여러분들이 유형자산 사실 때에도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시죠? 특히 차 살 때 요거 많이 하거든요. 차 사는 건 지금 부자가 아니죠. 부자가 아니지만 옛날에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우리가 공채를 샀으면 이 공채는 여러분들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셋 중에 하나로 분류가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해당 공채는 단기 시세 차익 얻을 목적으로 구입한. 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줄 거예요.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는 단기 시세 차익 얻을 목적으로 사지 않아요. 불가피하게 산다면서요. 이걸 지금 무지하게 봐요. 선생님 불가피하게 산다는데 왜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시험이니까요. 시험이니까. 알죠? 자, 그러면 여기 설명 좀 드려볼게요. 그림으로 보시면. 자, 내가 이제 요때 여러분들 차 샀죠? 요때 차 샀어요. 요때 차하고 액면금액 채권 샀죠? 채권. 공채 샀단 말이에요. 네, 그 공채는 5년짜리니까 이게 X 5년 12월 31일에 5년 딱 돼요. 5년 뒤. 요때 500원이에요. 요때 500원짜리 공채인 거예요. 요때 500원. 이해되셨어요? 요때 500원인데 그때 요때 5년 뒤에 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산 거예요? 지금 산 거예요. 맞죠? 지금 샀으니까 이 공채를 지금의 시세대로 사는 게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국공채, 사채는 거래가 채권시장에서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미래 금액이죠. 미래의 금액을 지금의 시세로 따져봤더니 이 공채는 300원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채권시장에서. 우리가 현재 가치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가치. 저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가치는 여기 보시면 자, 미래의 500원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500원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지금 500원 받으실래요? 지금 500원 받으실래요? 5년 뒤에 500원 받으실래요? 주산 높지만 말씀하시고 지금 500원 받으실래요? 5년 뒤에 500원 받으실래요? 지금이죠. 왜냐하면 미래의 금액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맞죠? 그래서 미래의 금액 500원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500원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걸 계산해 봤더니 300원이에요. 지금 시세가. 이해됐어요? 이걸 우리 시험에서 줘요. 맞죠? 구하는 건 뭐 전산세무 1급이나 재경관리사에서 출제되고 세무이익까지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공채는 지금 3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나 300원 주고 사면 되죠. 근데 얼마 주고 산다고요? 무조건 액면가액의 사기꾼 구조가 설계되어 있어요. 난 500원 주고 산 거지 300원짜리 공채를 500원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200원만큼 나라한테 웃돈을 더 줬죠. 맞죠? 그걸 어떻게 회계에서는 회계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라한테 지금 300원짜리 공채를 500원 주고 산, 즉 200원 웃돈 더 준 건 그 해당 차량의 법적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200원의 웃돈을 더 주고 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더럽죠? 여러분 회의 설명드려보면 저도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눈동자가 흔들리거든요. 정말 그지 같다고 이렇게 알았죠? 문배적으로 이렇게 뭐 그냥 받아들여 주면 안 될까? 이게요. 받아들여줘요. 저도 힘들어요 할 때. 자 보시면 자 일단 얼마 나갔냐면 차 1,000원에 액면가액 500원 주고 샀으니까 1,500원이죠. 그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 차량 운반부는 일단 1,000원 들어오고요. 네. 중요한 게 얘예요. 요거는 여러 말 문제로 꽤 많이 물어봤어요. 뭐냐면 여기에 들어갈 건 500원에서 300원치 내가 웃돈 더 준 거. 맞죠? 200원에 300원짜리에도 500원 더 줬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만큼 더 준 건 해당 자산의 소유권 인정받기 위한 취득 때 비용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해석해드리잖아. 아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지금 단기 매매증권 잡아야 되겠죠? 했죠? 근데 지금은 주식이 아니라 채권을 산 거예요. 채권을 샀으니까 자산이 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300원짜리. 왜냐면 우리 단기 매매증권 12월 31일에 저번에 주식 파트에서 시가로 알려줬죠. 시가로. 예? 시가 정도 표시를 하면 돼요. 이 말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채권의 시세는 300원짜리다라고 주주가 채권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의 시세는 300원이라고. 되실까요? 이렇게. 다 맞아요, 여러분. 여기 1200원, 여기 300원.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시세, 정정과 시세입니다. 어쩌겠어 받아들이세요. 자, 우리 시험 이렇게 줬죠. 여기는 좀 많이 냈어. 이걸 분계로는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출제 좀 했거든요. 요즘엔 출제 안 한 지 꽤 됐어요. 혹시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재수없는 소리지만 너무 안 나왔으니까 가끔씩 돼요. 아시죠? 그게 이제 우리 시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 근데 얘는 꽤 물어봤어요. 보시면 어떻게 시험에 장난을 치냐면 보실게요.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우리가 요 차량 운반부에 가산하는 건 내가 웃돈 더 준 걸 가산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국공채의 액면 금액이 방금 500원이었죠. 그 다음에 현재 가치가 300원이었잖아요. 맞죠? 얘와의 차이를 넣어요. 차익은 차이 나는 금액을 줄인 거예요.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국공채의 액면 금액을 더한다라고 장난쳐요. 여기다가 500원 더한다라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 더하는 게 아니라 차이 나는 거예요. 손해본 거, 손해본 거. 아시죠? 요거는 말 문제로 빼냈어요. 그렇죠? 잘 났거든. 그럴 것 같거든, 왠지. 아셨죠? 둘의 차이를 더해요. 많이 나갔던 문제야, 진짜로. 아셨죠? 저도 힘들다니까? 근데 그 표정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그지 같다. 그쵸? 어쩌겠어. 그래서 열심히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왜 실기할 거에 있어요, 또 여러분들. 그래서 분량을 많이 뽑아야 유형자산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량. 되셨죠? 넘어갈게요. 나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잘못 안 했죠? 많이 썰렁하지? 분위기가? 자, 보십시오. 여기. 자, 특수한 경우에 취득원가. 여기는 좀 쉬워요. 여기. 왜냐면, 자, 우리 회사가 이번에 여러분들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 빌릴 그 저당 잡혀야죠.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 맞죠? 담보 잡힐 게 없어가지고요.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을 공짜로 우리 회사한테 준 거예요. 담보 잡히라고. 아셨죠? 그래서 여기 있죠? 우리가 무상취득. 무상취득은 공짜로 받은 거예요. 대주주나 대표이사한테. 주로 좀 마탱이 가는 회사들이 이것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우면 대표이사가 주겠어. 근데. 자, 보세요. 그럼 일단은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기계장치 안 주겠지. 건물을 받았다라고 하면 차변에 건물 적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공짜로 받았으니까 계정 과목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대변에. 공짜로 받은 회사 입장에서 수익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을 여기 할게요.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공짜로 주시는 걸 뭐라고 하죠? 자, 아세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공짜로 주시는 거 증여했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짜로 받으시니까 증여를 받았다라고 해서 수증이라고 해요. 수증장. 그래서 수증 쓰는 거예요. 회사는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공짜로 증여를 받았죠. 수증. 해서 이 얻었다라고 해서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개념을 얻었어요.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아시죠? 자, 근데 시험에 낚시를 파면 여기를 낚시를 파여서 들어보실게요. 설명. 자, 제가 회사하고 여러분들 대표이사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이번에 저한테 건물을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얼마짜리냐면 그 건물은 지금 시가가 5억짜리예요. 아시죠? 여러분들의 장부에는 건물이 얼마로 기록되어 있냐면 3억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장부에는. 아시죠? 근데 시가는 지금 5억짜리예요. 그걸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3억으로 해야 돼? 5억으로 해야 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5억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장부에 있는 거지 제 장부에 넣거든요. 맞죠? 그럼 받는 회사 입장에서 장부에 지금 5억짜리네? 5억 기록하자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정상이지 이게. 이해되세요? 장부를 신경 쓰는 건 주는 사람이나 신경 쓰지 받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험에 더럽게 나오면 여기에 시가 쓰시는 거지 주는 사람의 장부금에 쓰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한두 번은 출제를 했었어요. 아직 안 되었어. 역시 한국인이 맞아요, 우리는. 네, 아직 안 되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 차이 원가 자본화 요거하고 그 다음에 관련 문제 풀고 개정 과목 밑줄 치고 숙제 내고 마칠게요. 왜 이렇게 기냐? 그냥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원래는. 자, 요거는 시험에 냈었어요. 차이원가 자본화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요. 자, 일단 여러분들 차입이 뭐죠? 차입?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럼 돈 빌리면 여러분 원가가 비용이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원가가 뭐 들어요? 은행에서 돈 빌리시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자 비용. 아시죠? 차입 원가는 이자 비용을 따로 표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면 외국에서의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직역해서 그래요. 차입 원가. 아시죠? 자본화는 뭐냐면 이거 자산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할 때 그 자본 쪽이에요. 그렇죠?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자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해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 뭔 개소리야? 이자 비용이 자산이야? 맞죠? 이런 것 때문에 짜증나? 설명 좀 드릴게요. 들어보시면. 자, 얘부터 설명드렸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지 마시고.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당초에 돈을 빌린 게 회사를 운영하려고 돈을 빌린 거예요. 운영하려고. 그럼 그 이자는 당연히 비용이에요. 비용. 아시죠? 근데 내가 왜 이자를 빌렸냐면요. 내가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대략 한 6억이 들 것 같아서 6억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아시죠? 근데 건물 짓는데 시가가 지금 막 한 9억이래 9억. 3억이 더 필요하잖아요. 맞죠? 3억이 더 필요해서 은행에서 3억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 일단 빌린 것 자체가 왜 빌린 거예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빌린 거예요. 맞죠? 그럼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빌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가 나가겠죠. 그럼 그 이자는 자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해되시냐? 조선말? 아니, 다시 한번. 자, 내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빌린 거잖아요. 맞죠? 취득하기 위해서, 이게 강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은 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생각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주냐면, 그럼 내가 아까 말했죠.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에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린단 말이에요. 만약 건물이 완공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잡아요. 아시죠? 그 대변에 보통 예금 같은 거 잡으시면 되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차익원가 자본화가 자산 처리하는 거가 맞는 거였어요. 아시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같이 좀 풀어볼게요. 실제 기출문제 있어요. 자, 98회입니다.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322페이지 322
322페이지입니다요. 자, 322페이지 4번이에요. 8월 1일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8월 1일.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뉘앙스가 이래요. 자, 읽어보면. 자, 당사는 밑줄.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까지 밑줄 치시고. 해석하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빌렸고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밑뜻이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계속 볼게요. 자,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 밑줄 금융비용 밑줄 치시고 참 용어 더럽게 내죠, 여러분들. 여러분 금융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회사라고 은행이죠. 그 은행에 대한 우리 입장 회사 입장에서 은행에 대한 비용은 뭘까요? 이자 비용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금융비용 이자 비용 좀 돼요. 그죠? 조선말 어렵죠, 여러분들? 이건 조선말 아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죠? 외국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자 비용입니다. 자, 금융비용은 이제 밑줄이 여기가 핵심이에요. 전액 자본화하기로 하였다. 자본화의 밑줄 별표입니다. 요 말 때문에 이자 비용은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자본화. 알겠죠? 우리 시험에는 자본화라는 용어는 무조건 들어가요. 자본화, 자산 처리하세요. 그 뜻이에요. 이자 비용, 자산 처리해. 이 뜻입니다요. 알죠? 자, 계속 볼게요. 자, 이 건물의 착공일은 짓기 시작한 날이죠. 착공일은 20년 1월 13일이며 밑줄. 완공일은 2022년 11월 30일이다. 밑줄.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건물 지금 짓고 있다. 이 뜻이에요. 짓고 있다. 8월 1일이니까. 맞죠? 아직 완공되기까지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럼 여기도 해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자 비용을 자산 처리해야죠, 여러분들. 자산 처리하는데 지금 완공이 아직 안 된 자산이잖아요. 그럼 짓고 있는 자산이니까 여기에다가 건설 중인 자산 잡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여기다가 건설 중인 자산 잡고요. 700만 원. 여기 적을게요. 이거 이자 비용 하시면 감점이 점수 없어요. 됐죠? 이자 비용 처리하면 비용 처리하면 자산 처리하고 되어 있는데 자본화. 그 다음에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적으시면 되겠죠. 현금 700만. 이게 답이에요. 되시겠어요? 자,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제 개정 과목 유인물 좀 꺼내주세요. 개정 과목 유인물. 자, 개정 과목 정리 유인물이요. 자, 개정 과목 정리 유인물죠. 자, 2페이지에 2페이지. 자, 2페이지의 중간쯤 보시면 여러분들 동그라미 4번 투자부동산 보이세요? 투자부동산. 자, 투자부동산은요, 여기 투자 차익을 목적에 위치시고, 투자 차익을 목적 위치시고, 그 다음에 끝에 밑줄. 구입한 토지나 건물 위치시고. 투자 목적으로 건물하고 토지 사면 그때는 투자부동산이라는 개정성 쓰셔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쪽에 동그라미 어딨냐? 동그라미 7번 건설 중인 자산 있죠? 뭐 나머지 어렵지 않으실 거니까. 동그라미 7번 건설 중인 자산. 자, 일단 두 줄 전부 다 얘는 밑줄 좀 치실게요. 밑줄. 자, 유형 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건설 완료 전까지 집계 하기 위한 계정. 건설이 완료되면 건물 등 해당 계정을 배치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감가상각 누계. 얘는 자산이 아니라 자산 까는 놈이죠. 자, 거기 건물서부터 비품까지 가로로 묶으시고, 건물서부터 비품까지 가로로 묶으시고, 거기에다 감가상각 자산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감가상각 자산. 가로 안에 있는 다 감가상각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띄어서 밑줄입니다. 예. 가치 감소분을 누적적으로 표시하는 차감적 평가 계정. 요게
회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시다발의 계정을 차감적 우리가 시다발의 계정을 회계에서 평가 계정이라 평가 계정. 회계 네. 받아쓰기를 못해가지고. 거기 평가 계정 시다발의 계정이라고 했었죠. 우리끼리 암호로. 네네네. 시다발의 계정 회계에서 평가 계정이라 평가 계정. 본래 계정 과목을 평가하는 계정이다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감가상각이 빠른 놈이잖아요.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하죠. 만약에 얘를 더하는 시다발의 계정과 가산적 평가 계정이라고 하고요. 그죠? 제 팬인 줄 알았어. 다시 받아쓰기를 못해서.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어디였지? 아까 뭐 나왔지? 아, 맞다. 여기 어디냐면 여러분들 자, 5페이지에 5페이지. 자, 5페이지에 뭐냐면 동그라미 맨 아래에 10번. 여기 자산 수중이익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산 수중이익. 자, 자산 수중이익은요. 어디냐면은 끝에 중간서부터 타인으로부터 있죠. 자, 타인으로부터 밑줄입니다. 타인으로부터 현금이나 기타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음으로써 발생한 이익의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영업 외적이네요. 어쩌다 맞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로 6페이지. 자, 6페이지에 맨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11번 수선비 보이세요? 수선비? 수선비 보이시죠? 동그라미 11번. 자, 일단 업무와 관련된 미시고 업무와 관련된 미시고 그 다음에 띄어서 수리 및 유지에 소요된 비용.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우리가 수익적 지출 원칙. 자, 근데 다만 동그라미 13번 차량 유지비 보이세요? 차량 유지비. 보시죠. 차량 유지비는요. 일단은 첫 번째 줄 업무와 관련된 차량에 미치고 업무와 관련돼야 돼요. 그리고 띄어서 끝까지 밑줄 차량에 유류되는 기름되는 거. 자, 유류대 및 통행료, 수리비, 차량 주차료와 같은 것의 항목의 비용. 그러니까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7페이지. 자, 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7번 세금과 공과라고 보이세요, 여러분들? 맞죠? 이게 아직 붙이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회계하고 세법은 공과금이 우리가 일상생활의 공과금하고 다른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전기료, 가스료 이런 것들을 공과금이라고 하죠. 회계는 공과금이 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공과금 뭐냐면 세금은 아니에요. 세금은 아닌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 있죠. 그걸 다 공과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세금은 아닌데 강제적으로 내는 걸 공과금이라고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뜻을 이제 미주시셔야 돼요. 어디 있냐면 그 동그라미 17번에 가로 안에 재산세, 자동차세 미주시시고 요거는 자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끝에 밑줄 공법상의 단체에 가입하고 부담하는 회비 밑줄 치시고 이게 왜 공과금일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단체에 속하잖아요. 여러분들 말고 회사요. 맞죠? 우리가 회사가 여러분들 그 어떤 단체에 속한 무역단체다라고 하면 회비 안 내면 잘려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이지만 세금은 아니죠. 그래서 공과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죠? 그 다음 밑줄 각종 벌금, 과료, 과태료 등과 같은 항목이 돼요. 왜 그런지 이해되세요? 벌금, 과료, 과태료 세금은 아닌데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이죠. 아셨죠? 그래서 개정 과목 좀 약간 공과금을 잘 쓰셔야 되는데 아셨죠? 우리가 하는 공과금하고 뜻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20번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 두 줄 밑줄입니다. 예, 자, 건물과 같은 자산 등이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가치 감소가 발생된 경우 처리하는 비용 계정이죠. 자, 그 다음에 두 개 남았네요. 8페이지. 자, 8페이지의 맨
맨 위에 동그라미 11번 재고자산 감모손실. 자, 얘는요 어디냐면 첫 번째 줄 끝에 재고자산의 실제 수량 보이세요? 거기서부터 세 줄 밑줄입니다. 자, 재고자산의 실제 수량이 장부상 수량보다 여기가 있으면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간물들 안 써요 대정과목. 자, 비정상적으로 부족한 경우 발생하는 손실. 그래서 제가 많이 적어놨어요. 비정상 간모에만 사용한다고. 자, 그 다음에 12번 재손실 있죠 여러분들. 재손실은 다 밑줄이에요 그냥. 자, 천재지변이나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자산이 상실된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재손실이다라고 부릅니다. 네, 되시겠죠? 자, 숙제 내고 마칠게요. 자, 숙제는 그 자산 기출 문제죠 여러분들? 기출 문제. 자, 우리 16페이지까지 했죠? 그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어디부터냐면, 자, 18페이지. 자, 18페이지에 유형일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있잖아요. 그죠? 자, 거기서부터요. 많이는 안 낼게요, 여러분들. 자, 20페이지까지요.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내일 월요병 겪으실 거니. 아, 월요병이 오늘이 월요일 아니야? 수요일인가? 아, 그렇죠. 오늘 월요일이죠. 화요일이에요? 네, 그냥 일단 미리 얘기해 보니까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하시고 예, 나머지는 예, 내일 숙제 낼게요. 그리고 내일 오시면 바로 컴퓨터 키시면 됩니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QR 찍고 가주시고요. 네.